공무원 퇴직, 5년 후 통장 잔고, 영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정년까지 잘 다니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면 세상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준비가 철저하다고 믿었는데 어느새 통장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퇴직, 5년 후 통장 잔고, 영원이라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삼아 보려 합니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년퇴직 후에도 큰 불안 없이 살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퇴직금으로 집 수리도 하고 자녀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고 혹은 몸에 안 좋던 부분 치료비로 쓰다 보면 어느덧 분명히 꽤 있었는데 했던 목돈이 순식간에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사실 이런 사연은 공무원뿐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만한 세 가지 실제 사례 혹은 유사 사례를 토대로 한 가상의 예시를 통해 은퇴 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은퇴 후 내 삶을 다시 설계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60세, 집안 행사 한 번에 퇴직금이 바닥난 김 씨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는데 주변에 늘 나는 걱정 없어. 공무원 연금도 받잖아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컸어요. 실제로 퇴직금도 적지 않았고 연금 또한 일정 금액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서 가족들의 행사가 한꺼번에 몰렸어요. 둘째 아들의 결혼, 부모님 칠순잔치, 그리고 작은 형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병원비 부담도 덜어줘야 했습니다. 물론 가족을 돕는 일은 기꺼이 해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김 씨가 이런 큰 지출을 은퇴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는 버틸 줄 알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꺼내 쓰다 보니 정작 본인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빠듯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연금이 안정의 상징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해보니 유지비가 늘어난 집날과 보수할 곳이 많았고 공과금도 만만치 않았쪽과 적지 않은 기동비, 각종 경조사가 겹치면서 모자라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직 몸이 괜찮으니 소일거리라도 하겠다 싶어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생각만큼 쉽게 구해지지도 않았고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아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직후 가족 행사는 예고 없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생활비 부족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은퇴 자산에서 가족 행사,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먼저 계산해 두는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2. 55세 공무원에서 조기 퇴직 후 창업까지 시도했던 박 씨의 도전과 좌절. 두 번째 사례는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55세에 조기 퇴직한 박 씨입니다. 원래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남들보다 일찍 퇴직금 받아서 내 사업 한번 크게 해보자는 열정이 있었죠. 또 공무원 일을 하면서 꾸준히 저축한 금액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사업 미천은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박 씨는 식당 창업을 준비했는데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던 데다 장사 경험도 없고 주변 환경 파악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에는 본인의 경험과 능력이 모두 통할 거라고 자신했지만 사실 장사와 공무원 생활은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초반에는 직원 급여부터 임대료, 식자재비 등으로 지출이 많았고 가게가 자리를 잡기 전에 자본이 바닥날 위기가 왔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본인의 퇴직금과 저축 중 상당 부분을 까먹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에 선택했던 조기 퇴직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불러온 셈이에요. 박 씨는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빨리 망할 줄은 몰랐다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기 퇴직을 결정하기 전 일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일부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연금만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생활비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다시 재기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교훈. 조기 퇴직 전 사업 아이템과 시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퇴직금과 저축은 종잣돈임과 동시에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리한 창업은 한 번 실패로도 큰 타격을 줍니다. 한 우물을 오래 판 경험이 다른 분야에서 자동으로 통용될 거라는 낙관은 위험합니다. 3. 62세 애매한 재취업과 늘어가는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 씨의 상황. 마지막 사례는 62세에 퇴직한 이 씨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이 씨가 특별히 사업을 벌이거나 가족 행사가 몰려 큰 돈을 지출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저 이런저런 생활비가 계속 나가고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가 꽤 들었을 뿐인데도 어느새 통장 잔고가 0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말하곤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공무원 정년을 맞이하면 인생 편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생각보다 수명도 늘어났고 그만큼 건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특히 만성질환을 치료하려면 약값이며 진료비가 꽤 쌓이는데 퇴직 전에는 직장보험 지원이 더 두텁다 보니 체감이 덜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또 퇴직 후에 한 달에 150만 원만 있어도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금, 건강보험료, 공과금, 그리고 일상 소비까지 합쳐보면 150만 원은커녕 200만, 250만 원도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애매한 재취업 자리라도 찾아보려 해도 요즘은 고령자를 우대해주는 일자리도 제한적이고 운 좋게 구한다 해도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쉽지 않다고 해요. 교훈. 예상 수명 연장과 함께 의료비가 은퇴 생활을 크게 위협합니다. 은퇴 후 월 지출은 생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보험료,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 재취업은 나이와 체력,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 문턱이 높을 수 있기에 은퇴 전에 가능한 대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한 가지 사례쯤은 꽤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직업과 처지는 조금씩 달라도 결국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의 급감, 예상치 못한 지출 길어진 노년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재정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퇴직 전에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자.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 대신 실제 월 지출을 계산하고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재무설계사, 은행 PB 등과 상담하는 것도 권장해요. 예상 지출 대비 버퍼 자금을 마련하자. 가령 3천만 원의 퇴직금이 있다면 그중 일부는 절대 손대지 않는 긴급 자금으로 설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가족 행사나 예기치 않은 질병 등은 정말 기습적으로 찾아옵니다.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부업을 미리 고민하자. 요즘은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프리랜서, 일감, 가벼운 서비스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을 찾을 수 있어요. 단, 이것도 미리 준비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와 절세 전략을 세우자. 무조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지만 예적금, 안정형 펀드,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료비나 노후 세금 혜택 등을 잘 챙겨서 꼼꼼히 절세하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건강관리가 곧 재테크다. 우리 몸에 돈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건강 악화입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를 미리 습관화해 두면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은퇴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그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현실은 누구에게나 가차없이 찾아옵니다. 공무원이라고 안전할 거라는 생각, 퇴직금이면 집 한 채 사고도 남을 거라는 환상,
연금이면 노후가 문제 없을 거라는 낙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수명은 길어졌고 자녀 양육이나 결혼 등 가족 관련 지출도 무시 못할 수준이 되었으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들보다 퇴직이 빠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운 가족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니까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이미 은퇴하셨다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거울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치부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분명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생활은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이 충격과 불안이 아닌 희망과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 보자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풍요롭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